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오늘이 슈퍼 주총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무슨 68개 기업들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뭐 이런 날인데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야겠죠, 우리? 네, 주총회 하는데요. 네. 주총회 뭔지 아세요?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회의? 회의는 좋은데 뭘 갖고 회의를 해요? 그 회사의 안건, 뭐 돈 문제, 뭐 누가 사장 된다, 이런 인사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거의 많이 아시는데요. 네. 회장도 중요하고 임원도 되고 네. 또 이제 임원 보수한도 같은 걸 결정하는데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주총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의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는지 혹시 아세요? 의결권이 한 사람당 한 개인지 저는 그건 좀 헷갈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네. 의결권은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닙니다. 뭐냐면 한 주당 한 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랑 적은 사람이 있는데 네.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중요한 거죠. 돈 적은 사람이 아무리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얘기해서 말을 해봤자 네네. 말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의결권이 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요, 이게 뭔가를 결정할 때 사실 의결권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반 이상이 돼야 돼요? 아니면 과반, 뭐 3분의 2, 뭐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제 절반 이상이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권이 있는데 웬만한 그 의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 너희들 연봉 얼마까지만 줘라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대부분 절반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대다수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긍정적인 표를 던지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이 슈퍼 주총대예요. 왜 이렇게들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는지 네. 뭐 몽땅 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는데 네. 일종의 이게 꼼수거든요. 꼼수. 왜냐하면 네. 한 번에 다 모이면은 예전에는 주총 방해꾼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모이고 싶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는 네. 거군요. 그리고 또 왜들 요즘 보면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금요일날도 많아요. 혹시 이 중에서 문제되고 나쁜 것도 혹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주말에 그냥 묻어가자. 그래갖고 금요일날 워낙 많이 하고 특히 오늘이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많은 회사 68개 회사가 하는데요. 삼성전자, 전기, 정밀학, 삼성, SDS, 제일모직 등등 현대차, 현대모비스, LG디스, LG하우스까지 네. 뭐 유명한 건 다 나왔네요. 쉽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자식분들이 가고 싶잖아요. 여기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다 들어있고요. 아마 포스콘가도 아마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 현대, LG 등의 굵직한 유수의 기업들이 오늘 많이들 주주총회를 엽니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좀 주요한 날인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오늘 뭔가를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이 하는 회의 중에서 올해 요거는 꼭 지켜보자. 이런 관전 포인트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마 네.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 확대에 관한 얘기가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미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배당 확대를 이미 발표했는데요. 배당 확대 발표를 이제 작년 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주들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가 네. 있겠고요. 또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오늘 아마 모든 것 중에 아마 현대차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작년 9월에 이제 삼성동 부지를 한전부지. 한전부지를 평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요. 불만이 많겠죠.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몇몇 투자 자문사 이미 어떤 연기금은 난 반대표. 그러니까 반대표는 어떤 걸 형식으로 하냐면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난 저 사람 싫다. 부결하는 거고요. 일부 외국인들을 반대표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고 불평불만하면 뭘 해결해요? 달달한 걸로 이렇게 막 꼬셔야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네. 뭐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느끼시잖아요. 돈을 해결하는 게 많잖아요. 그 돈이 증권회사, 그 주주 상장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확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네. 초부터 하반기까지 개선한 것이 뭐 기업 자금 환류 세제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리고 또 그 공기업들의 배당성의 확대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최대 화두는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에는 의사권, 경영권에 대해서 다툼이 하는 기업이 한 두 개 있어요.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NC소프트랑 네, 넥슨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27일 날 하는 거로 일단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뜨거운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화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화남책들을 내놓는지가 이번 주주총회 주요 안건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나 일동제약과 같이
같이 조금 M&A 이슈로 뜨거운 이 회사들은 또 표대결이 치열하니까 네. 지켜봐야 된다. 사실 이 화난 주주들을 달래는 데는 우리가 미국을 좀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이런 이 주주 환원책 굉장히 많이 내놓잖아요. 물론이죠. 미국의 주주 환원 정책에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바로 칼 아이칸을 비롯한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네.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올해 헤지펀드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역할이 컸다. 그 대표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발표한 자사주의 매입이 벌써 1,000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 보면 제너럴 모터스가 이번 주 초에 했거든요. 50억 달러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건 퀄컴 조금이다고. 제너럴 더 중요한 게요. 앞으로 여기서 현금이 쌓이는 거가 200억 달러 넘는 거는 이제 다 주기로 했어요. 주주들한테요.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50억 달러에 플러스 알파가 엄청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고요. 퀄컴도 1년간 10억 달러. 심지어는 베스트바이 그 주가가 안 좋았어요.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 지금 하이마트 같은 양판점이거든요. 네. 베스트바이조차도 10억 달러 포함해서 합으로 다 등등등해서 1,000억 달러의 자사주임이 나는데요. 이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행동하는 투자가 중심의 그런 요구가 늘어날 것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에도 행동하는 투자가의 명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관전 포인트가 아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자. 그로써 또 충성도도 높이고 각가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이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이렇게 배당이나 주주 환원책 그리고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빛을 발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관련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얘기하면 항상 그 연말을 그쪽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지금 관심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과 관련된 주식을 찾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 그리고 순이익 계속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네. 과거 배당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인데요. 몇 개 회사를 했습니다. 이거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NC소프트, 네. 그리고 아모레지, 오리온, 롯데칠성, CJCGV, 그리고 솔브레인 정도까지 한 10몇 회사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현대그룹푸드를 네. 새 주식을 배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들이 한 5% 내외거든요. 딴 건 20% 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들이 배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새 주식을 오히려 탑픽으로 꼽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 의견 얘기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원한 건 이 답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꿍시렁꿍시렁 걸 주세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위원님의 관심주잖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점잖은 처지에 네. 개별 종목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좀 우습고요. 지금 저라면은 배당주는 이렇게 거래가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ETF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도 미국 것만 한다 그래서 오늘 한국 ETF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딱 굳이 하나 떠지자면 타이거 배당 성장 ETF가 있어요. 타이거 배당 성장 타이거 ETF. 배당 딱 나오는데요. 네. 타이거 배당 성장 ETF인데 이게 뭐냐면 ETF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요. 근데 작년에 말이죠. 작년 연말에 한 증권거래소에서 배당 성장 펀드를 지수를 개발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추정하는 새 회사가 ETF를 만들었는데 굳이 제가 오늘 타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름 그 세 개 중에서 거래가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사그납하는데 HTS였던 건 사그납하는데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굳이 타이거 배당 성장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게 그럼 오늘 HTS 들어가서 그대로 매수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사실 수 있는 게 바로 ETF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기발하게 흘러왔습니다. 슈퍼 주총데이에서 오늘의 관심주는 이 타이거 배당 성장 ETF까지 결론을 내려봤네요. 한번 관심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